환율 전망을 그러면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우리나라? 북한이랑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포를 쏠 수도 있고. 네. 작가님은 투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개인 투자? 아, 개인 투자요? 네, 재테크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지표 이런 거 막 분석하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 엄청 심플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일단은 그 회사에서 그 허용하는 투자가 이제 ETF가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그런 걸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신고를 해야 돼요. 매매 건당 다.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매매 내역을 이제 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다른 종목에 신경을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육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환율의 평균 회귀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의 10년 평균이 1220원이에요. 1120원. 1120원? 네. 1120원에서 100원 더하면 1220원이잖아요. 네. 환율이 과거 20년 동안에 1220원 위에서 머물렀던 날수가 1% 좀 넘어요.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물론 금융위기 IMF 왔었지만 잠깐 올라갔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120원에서 100원 빼면 1020원이잖아요. 1020원 밑으로 내려가서 머물렀던 날수도 1%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율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잖아요. 그런 습성이 있어서 환율이 낮을 때 1020원 근처까지 갔을 때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1220원 갔을 때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상품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달러 선물 ETF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달러 선물 ETF 인버스라는 상품은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13원에 제 현금을 다 털어갖고 샀습니다. 1213원에요? 네. 인버스 ETF. 네, 인버스 ETF를 샀습니다. 와, 진짜 심플하네요. 네. 저는 단타로 막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거나 뭐 이벤트를 뭐 예측해서 뭐 이번 주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막 이벤트 트레이딩을 하질 않아요. 평균에서 엄청 벌어졌을 때 한 방향으로 추세대로 베팅을 해버립니다. 이게 언제였습니까? 매수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9월달 정도였던 것 막 같아요. 심란할 때? 네. 1200 제가 보니까 122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막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110원대에서 크게 잘 못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분할해서 일단은 마이너스까지 땡길 생각이었는데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셨군요. 네네. 근데 일단은 현금으로 1213원 부근에서 이제 인버스에 베팅을 했고요. 와. 빠지는데 베팅을 해서 지금은 한 8%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우와. 이제 더 올라가면 만약에 금융위기처럼 뚫어 막. 네, 막 그리스 디폴트 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막 그리스 망한다고 그랬었고 그럴 때 1270원까지 갔는데 금방 다시 빠졌거든요. 저는 뭐 더 올라가면 더 인버스를 더 계속 살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외국계 기관들이 전망을 1250원 간다 1300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1213원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1213원에 일단은 인버스로 베팅을 했고요. 더 올라가면 더 살 계획입니다. 와, 신선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뭐 개별 종목은 안 하시는 거고? 전혀 안 합니다. 가장 확신이 있는 게 요거라서 이건 신고도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렇죠. 맘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뭐 주식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막 두세 배 이렇게 수익은 안 되는데요. 뭐 100원이 빠져도 인버스로 해도 뭐 한 2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인 분들. 지금은 사실은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에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20원 정도를 터치를 한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버스 ETF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 네. 5만 명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인버스 ETF. 네. 근데 제가 5만 명이 보신다니까 5만 명이 보신다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환율 평균으로 중심으로 회귀를 하잖아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이제 뭐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도 해서 평균으로 이제 되돌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뭐 북한이랑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포를 쏠 수도 있고 네. 진짜 그러면 홀홀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율 전망을 그러면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우리나라?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달러화는 강세로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유는 이유는 뭐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관세부가 됐잖아요. 중국 지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서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가 한순간에 이렇게 V자로 꺾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완만하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시점을 저는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총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끝나고 미 대선이 앞두고 미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닥 찍고 올라가면 그때는 환율이 다시 빠질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ETF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달러를
사놓는 사람도 계시고 ETF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제 생각에는 달러를 현찰로 사고 파는 거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수수료가. 거래 비용이. 뭐 은행에서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바꿔보셨겠지만 아무리 우도를 받아도 최소 뭐 5, 6원은 떼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실물을 다 사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10만 불 사려면 1억 필요한데 100원이 만약에 상승해서 이익 보면 1000만 원 이익이잖아요. 10% 이익 보려고 이제 1억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인버스 ETF라는 상품은 주식처럼 한 주에 10,000원이거든요. 거의. 주식처럼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요. 수수료도 되게 쌉니다. 요즘 수수료 공짜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네. 증권사들이. 네. 저는 공짜예요.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다른 이제 상품들 뭐 달러 선물이라는 상품도 제가 책에 써놨는데 레버리지가 좀 커서 조금 위험해요. 정말 숙련된 고수가 아니면 달러 선물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접근하기 가장 쉬운 상품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미 달러 선물 ETF 그거다. 이런 건 어떤가요? 사실 이게 변동성이 조금 작잖아요. 네. 일반 ETF는. 그렇죠. 곱하기 2나 곱하기 3 네. 같은 거를 지금 사서 총선 전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하셨으니 네네. 사서 네. 그때 파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환율이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회귀를 하잖아요. 근데 평균이 1120원이잖아요. 근데 1120원인데 지금 1160원대 후반이에요. 50원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싸리 기다렸다가 1200원 근처까지 가면 인버스 2배짜리를 하시든 네. 3배짜리는 없어요, 근데. 2배짜리가 최대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투자도 네. 환율로 하시네요. 아, 그렇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아니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금은 안 하세요? 금? 금은 저는 안 하는데요. 아 위기가 뭐 올 것 같지 않으니. 네, 금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금을 현물로 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수료가 비싸고요. ETF. 그렇죠. 금 ETF나 뭐 다른 거를 이제 이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금 가격이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이렇게 막 경제가 안 좋아지고 위기가 왔을 때 생각보다 막 폭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도 달러 국제 시세가 달러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저는 일단은 조금 비춥니다. 저는 그냥 가장 정보가 많고 그리고 쉽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적은 그 통화는 달러라고 보거든요.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좀 자유롭게 거래가 되시는 분이라면 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뭐 개별 종목 할 시간은 없다고 하셨으니. 주식은 저는 뭐 당연히 지수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수도 사실은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주가 지수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주가 지수보다는 환율 쪽이 더 저한테 오래 했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는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이론상 무한히 발산할 수도 있고요. 이론상 무한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습성이 있는 걸로 환율로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면서도 좀 고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는 안 하세요? 아니 있어야 되는데 네. 시드머니가 이제 대출이 막혔잖아요. 부동산 쪽은 지금 그리고 부동산 쪽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정부에서 어쨌든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단기에 오버슈팅하면 언젠가는 조정이 오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긴 조금 그렇죠. 부담스럽죠. 관심은 없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에. 부동산 책 이만큼 있습니다 집에. 네, 관심은 많고요. 그럼 외환 쪽에서 근무를 하려면 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일단은 증권회사나 아니면 선물사 또는 은행에 가야지 외환 쪽에 이제 일할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른 길은 은행에 입행을 해서 딜링룸에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근데 딜링룸이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업무 자체가 좀 고되기 때문에 네, 업무 자체가 좀 고됩니다. 왜 고됩니까? 정신없이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지표 같은 것도 계속 확인해야 되고 환율도 계속 움직이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래들 다 소화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지점은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본점에. 네, 본점 딜링룸에 있고요. 식사는 그렇죠. 제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저희는 번갈아 가면서 금방금방 구내 식당에서 먹고 오죠. 업무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인센티브가 뭐 이렇게 조금 나오는 편이라서 네, 왜냐하면 실적을 그만큼 힘들게 일하는지 보상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이제 직원들에 비하면 뭐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일반 그 창구나 일반 은행.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얼마 받는지 정확히 뭐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다른 직종 이제 뭐 증권사나 또는 선물사에서 이제 외환 트레이딩 하시는 분 그분들도 근데 다른 직종에 비하면 뭐 스태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원 업무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계속 거래를 하고 그만큼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기 때문에 출근을 빨리 합니까? 아주 빨리 하진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8시 정도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거래 준비하고요. 시황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딜링룸의 하루. 딜링룸의 하루는 네. 일단 거래는 외환시장 전부터 거래가 되거든요. 그 마시장이라고 해서 마거래, 마는 이제 뭐 시장 평균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시장은 이제 9시 장 시작하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거래가 되고 글로벌 외환시장이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는 안 돼서 그때 이제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보고요. 그리고 아침에 뭐 이렇게 고객들 당일날 이제 거래해야 되는 물량들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9시 땅치면 이제 그때부터 거래 시작하는 거죠. 퇴근은 몇 시에 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앞당겨져서 6시 반 되면 피시가 꺼지거든요. 52시간. 네. 그래서 보통은 6시 반 정도 합니다. 가장 큰 매력이 있을까요? 이 일에. 매력은 강제로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 네.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보기 싫어도 잘 안 보거든요. 보기 싫어도 제 자리에 모니터가 6, 7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지표들도 계속 움직이고 글로벌 통화들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네, 아마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사실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일이니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볼 수 있다. 안 좋은 점은요? 안 좋은 점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 어쩔 때는 화장실 못 갈 때도 있고 밥도 안에서 먹을 때도 있고요. 오줌을 막 몇 시간 동안 참을 때도 있고 네, 바쁠 때는 그렇게 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주변 친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 야, 환율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그렇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조언은 몇 번 해줬는데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몇 번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 사실 뭐 그 환율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수출입 기업 고객 말고는 잘 안 물어봐요. 해외 여행 갈 때나 뭐 물어보고. 직구할 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사야 되는데 알아서 해라.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 책을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요? 네.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그러세요? 처음 완전히 이제 환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처음 딱 보시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대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제가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이제 듣고 저 책을 읽으신다면 훨씬 더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제 책 앞표지에 그 제 이메일이랑 제 블로그가 적혀져 있습니다. 블로그 하시는군요. 네. 잘 하진 않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 이제 제 시황이나 코멘트도 가끔 올리고요. 시황도 올리시는군요. 네, 가끔 올립니다. 제 블로그는 안 가봤습니다. 네. 혹시나 책 보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읽어봤고요. 책을 읽고 사실 항상 검증을 하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제가 검증을 하니까 네. 책을 보고 책의 내용이 참 좋아서 또 이제 평도 찾아봤습니다. 평을 찾아봤는데 네. 반응이 좋아요. 네.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출판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괜찮은 것 같다. 서점에도 많이 깔렸고요. 네. 네. 그리고 반응도 좋고 제가 책 쓰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게 제 머릿속에 흩어졌던 지식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좀 정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가장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신 건가요? 사실 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서 제품을 팔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정말 순도 100%에 가까운 네.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식이 이제 막 이렇게 좀 흩어져 있던 지식들 그리고 막 저도 막 실무에서 여러 가지 막 정보들 막대한 정보들을 막 얻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고 책에 기록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죠. 끝으로 저희 후랭이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무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이론들 최대한 이제 모아서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책 구성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메일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애나 빼고 다 됩니다. 애나 빼고 다 됩니다. 애나는 답변 안 드립니다. 조금 특이하게 아마 경제 지표로 이렇게 아마 촬영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싶어요. 환율 하나를 가지고 예, 했던 건 아마 네. 후랭이 TV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촬영해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고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인터뷰나 뭐 그런 것도 방송도 이제 사회자분과의 이제 교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저도 딱 이렇게 정형화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외워온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궁금하셨던 점 또는 뭐 이렇게 꼭 청자들이 필요한 것들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유명해지실 것 같은데 후랭이 TV 나가고 나면 더 바빠지실 텐데 딜링룸은 누가 지키지? 네. 다 대직자가 있어갖고요. 네네. 그럼 대외 활동도 다 되는군요. 그럼요. 신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 네. NH 직장인이시니까 네. 이게 과연 허락이 될까? 이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이거는 그 회사의 이익과 뭐 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농협 주거래은행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농협은행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은행은 농협으로. 네, 로또 1등 당첨되시고 겸사겸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또 1등 당첨되신 분들은 꼭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촬영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에 또 뭔가 이슈가 만약에 터졌다, 네네. 바뀌었다 싶으면 또 한번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